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광주에 총출동한 여야는 5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단일화 도출을 위해서 전원이 소위를 구성하자는 의견과 국회 정개특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자 일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비롯해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 제소 이후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반드시 계승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5월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날씨 속 윤석열 대통령과 5월 어머니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보수정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광주와 호남의 경제기술 발전 뒷받침도 약속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등 170여 명이 총출동한 기념식 마지막엔 다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여야는 기념식에 앞서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는데 5.18 헌법 수록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현 최고위원 설화를 의식한 듯 5월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엔 말을 아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행동으로 보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부터 엄정 조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연불입니다.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통령실은 비리로 얼룩진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꼼수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지역 수건 사업에 집중해 광주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호남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를 미래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부여 논란이 국회에서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확산된 국민적 공분에 국회가 입법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공감대는 곧바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 사항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한 뒤 곧바로 전체 회의까지 개최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5일 본회의에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결의안에는 모든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취득과 거래 과정 등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에서 공직자 재산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5년 전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 정책이나 법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대 국회를 끝마치며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오늘 여야 상황을 태은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18 43주년을 맞아서 여야가 모두 광주를 찾았는데요. 먼저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에게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광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김지현 최고위원의 5.18 설화로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거고 또 5월 정신을 계승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 지도부는 아예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국민묘지 참배, 전야제 참여 등 최근 돈봉투 가상화폐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당 상황을 수습하고 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했던 원포인트 개헌, 이 정치권의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도 이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 총선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즉답을 피했는데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시기와 방식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해서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가겠다고만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이 개헌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5.18 정신 모독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리연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헌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반영하게 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적 합의, 국회의 수기가 먼저이고 국면 전환용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네, 이 가상자산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놓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당 내에서 여전히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군요. 네, 어제 민주당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기본 입장을 바꾸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가 한계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대표 지시로 윤리 제소가 결정됐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홍천 의원은 징계안 제소를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징계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 또 한 박자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도 이 대표가 아직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어제 이원욱 의원도 주말 쇄신의 총에서 이 제소 주장이 제기됐는데 결국 결의문에 빠졌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앞서 박용진 의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힘이 이어서 민주당까지 징계 절차를 제출하면서 징계 논의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징계 과정은 국회법상 20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고 최장 60일의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렇게 되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면서 이 자문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권 이외에도 현재 윤리특위에 38건의 징계안이 쌓여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먼저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야당의 계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안 심의 과정에서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징계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군요. 윤리특위와는 또 별도로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그 입법 움직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가상자산 정책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모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목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일단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소위에서 관련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의안 도출 시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이 당시 행안위에선 가상자산으로의 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 법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발의가 되긴 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행안위 소위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얼마 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 테두리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이 이 화폐나 주식처럼 재산과 동등하게 볼 수 있냐 이런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어서 논의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여야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원위는 단일안을 마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전원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는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국회. 4년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나흘간 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당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나흘 안에 단일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단일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입니다. 공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전원이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본회의 의결 또 정개특위 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어서 의원 144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전원위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좀 더 연장해서 토론을 더 성숙하게 갈 것인지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정개특위 안에서 또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는지 이런 정리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원위원회를 이어서 논의해야 될 소위원회 구성 등이 전혀 진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전원위 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대로 단일안을 협의해서 도출을 하고 그게 정개특위를 거치고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돼서 의결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초당적 의원 모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당 내부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며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길거리에서 술 파는 물론 고성방가와 무단 방뇨 그리고 쓰레기 100톤이 쌓이는 등 민노총이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 등 관계당국의 민노총의 불법적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조항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G7 회원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오늘 G7 회원국 주한대사관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한대사관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정치랑은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 꼼수이자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받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지만 개헌엔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 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러한 5.18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헌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헌법이 어떤 5.18 정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부는 당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강령의 5.18 정신을 이미 넣어놨던 만큼 헌법 정문에 수록되는 것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으로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과 같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찬성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총선 전에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같이 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처럼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내든 것은 최근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권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견제구에 나선 민주당.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부정적인 입장 속에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랑은요. 한동훈의 팔자입니다. 장관에 이만큼 하고 나면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팔자는 자기가 결정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면은 또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언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한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만큼 키워난 거지. 어제였죠.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 법무부 청사 앞이 축하 꽃바구니로 가득 채워지는 그야말로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꽃바구니 중엔 21대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면서 소회를 밝힌 한 장관. 최근 참여연대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미 정치를 시작한 것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면은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정치인이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정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둘 초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한 장관 못지않게 계속되는 총선 출마설의 주인공이죠.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국민 절반 이상은 출마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눈앞에 앞둔 딸 조민 씨의 눈에 띄는 활약으로 출마와 함께 명예회복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기도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배를 마셨던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를 겨누고 있는 오신환 서울 정무부시장부터 박지원, 정동영, 최경환 등 재기를 노리는 여야 올드보이들의 출마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는 총선 경합전. 소문과 진실 사이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5.18 기념식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사건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여야가 일제히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원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도 호남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좀 예년과는 좀 다르게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라는 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
와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이 이제 그 계속 논란이 되면서 호남에서도 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지금 이제 그 여론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떤 선거나 뭐 이런 걸 앞두고 어차피 호남에서 뭐 표가 안 된다 뭐 이런 기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사실은 그 직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장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진정성 있게 다가가자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호남에 대한 일종의 뭐 부담, 부채의식 이런 게 역대 그 정부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아마 그런 점을 기반으로 호남에 대해서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좀 그 호남으로부터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이 문제를 이렇게 너무 선거 유불리로 보는 시각에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꼭 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네. 나름 다 그 정치인들도 그 어떤 역사의 순간마다 이제 그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 5.18 때 그 서울법대 2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12.12 모의 재판을 했는데 판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한테 무기징역을 선고. 네.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검사 때 2003년 4년에 광주지검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재작년이죠. 그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광주예요. 광주에 갔는데 아니 내가 그때 근무할 때보다 너무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했고요. 5월 18일 첫 지방 행사로 이제 광주를 간 겁니다. 또 이제 처음에 한번 갔으니까 올해는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올해도 또 갔어요. 오늘 가서 그 비가 좀 내렸는데 그 우의도 안 입고 이렇게 행사 끝까지 있었고요. 또 기념식 끝난 다음에 거기 연고가 없는 일종의 그 무연 비슷한 그 묘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감사해하는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은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가셨는데 제 그 개인적인 희망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임기 끝까지 매년 5.18 기념식이 좀 가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은 지금 최 의원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이제 5.18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뒤늦게 중앙대에 들어가서 이제 5.18의 그 학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나중에 사법 시험이 돼서도 이제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과연 민주당의 텃밭이냐에 대해서 요즘 좀 이상한 기류가 많아요. 돈봉투 사건하고 뭐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쪽에서 민주당 지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 무서운 게 2016년에 호남이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죠.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을 대거 지지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다라는 공식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각별하게 호남에 가서 좀 진정성 있게 특히 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이런 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하고 개혁성 이런 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은 게 그런 개혁적이고 어떤 진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를 받은 거지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호남에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좀 유의해서 좀 처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이제 호남행을 너무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좀 고심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말의 그 일종의 위기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도 5.18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이제 발의했지만 결국 그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이번에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편법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 꽤 있습니다. 벌써 30년 훨씬 넘어. 네. 그 이후에는 뭐 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꼭 이것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논의를 시작할 때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이거 하나 한 줄 이렇게 넣자 그래서 요거 원포인트 개헌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손대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많지 네. 원포인트 개헌 더군다나 이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과 연결지어서 총선 때 함께 투표하자 그거는 너무 어떤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 전체를 다시 이제 고칠 때 그때 이제 하나로 하나로 수는 하는 게 있지만 맞다 이거죠. 이번 요 하나만 새로 이제 수정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현실성이 없다. 네. 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결심을 하면 국민투표를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되니까요. 네. 결심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좀 떨어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네. 발의했는데 그때 5.18만 한 게 아니고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10일 60 항쟁을 다 전문에 넣는 걸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게 5.18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개헌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가 됐던 거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그걸 즉각 넣겠다라든가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서 발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대선 공약집에 지금 사실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가 이거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거 꼼수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좋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도부 대응의 타이밍 그리고 적절성 등을 두고 당내 혼란이 지금 가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이제 비판한 반면에 친명계는 당내 진상조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순리대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재명 대표가 이 늑장 대응을 한 거는 우선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 김남국 의원이 워낙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쇄신의 총에서도 사실은 윤리위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의문에서 빠졌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물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협의해서 만들었다는데 거기서 빠졌으면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가급적 윤리위에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윤리위로 넘겼습니다. 넘겼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밀려서 윤리위로 넘겼지만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여튼 그거는 함께 지켜보죠. 윤리위에 넘어가면 하몽차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의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자체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게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절차를 다 거치려면.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징계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좀 늑장 대처를 한 건 맞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자체 조사를 해서 당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탈당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 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헝클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자체 조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의로 이렇게 늑장을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강하게 좀 징계성으로 출당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탈당을 하는 바람에 이제 수순이 꼬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의원들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 개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의원들한테 형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깍듯하게 인간성 자체는 평가를 받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공직자윤리법에 1,0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걸 다 귀금속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자산도 사실은 그 정도 액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김남국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 징계 수위가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경고, 사과, 국회 30일 출석 금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 국민의힘은 현재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수위 글쎄요, 그 징계까지 또 갈지도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징계까지 간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그 은근히 태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우선 정치라는 게 늘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숙려 기간 20일, 그다음에 자문위 최대 60일. 그럼 80일 정도가 지나는데 자, 지금부터 80일 정도 지난 뒤면 언제쯤 되죠? 5월, 7월 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하반기 그 국회 얘기 나오고 여름 휴가 나오고 그거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 들어갑니다.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만약에 그 시점에도 꼭 그 민주당이 이제 여론에 몰려서 네.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지금 그 제명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냥 출석 정지 정도 몇 개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석 정지는 국회 출석 정지요. 그렇죠. 예, 30일로 이제 규정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밀려서 하더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징계안이 제출된 게 한 40건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 이제 회부된 게 4건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징계된 것도 1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20대에는 아예 그 징계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징계까지 과연 갈 것인지도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갈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위중하게 보더라고요. 네. 이걸 징계를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만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만 있고 언론 보도가 있는 거지. 민주당 자체 조사도 할 수 없고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 초기 단계예요. 네. 일단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제명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불법은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하고요.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한 건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위로 징계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찰 수사 이런 걸 좀 지켜봐야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흐지부지 민주당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봐줄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일부 의원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너무 좀 우리가 도덕적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위기감 이런 걸 생각하면 그전하고 좀 달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징계 처분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징계까지 간다면은 수위는 어느 정도로? 그 사실관계를 봐야죠. 불법이 나오면 전 지명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검찰 수사해 본 결과 이건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간호협회의 집단 행동 등 그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지금 현재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근거가 넘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약은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게 다 언론에서 확인된 팩트체크로서 확인된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호협회의 뭐 수건사항, 뭐 사실 그게 간호법이겠죠. 수건사항 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은 그 정치적인 언어 같은 게 있고, 만약에 국회로 넘어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것도 국회로 넘어오면 법을 제정하겠다도 아니고 네.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 결말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시에 언론 보도는 간호법 제정 약속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어요. 언론사들이. 그러나 그 내용만 뜯어놓고 보면 그걸 공약에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고, 공약집에는 없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유리한 걸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공약집에 없더라도 말을 했으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약속을 한 거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약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또 뭐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 약간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제의 요구를 했으니까 다시 제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의 요구지만 이제 거부한 거죠. 지금 국회 구조상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건 뭐 부결하라는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간호협회 방문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일부러 좀 네. 찾아가지고 왔는데 네. 간호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 발언 내용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것하고 같아요. 간호협회 수건이 뭐예요? 간호법 제정입니다.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약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뭐 공약한 바가 없으니까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간호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뭐 제시를 한다든가. 사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었는데 뭐 다른 직군, 뭐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 이쪽의 표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이건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될 텐데 또 다시 아마 입법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제발 여야 간에 좀 타협하고 절충을 해서 이 간호사법 뭐 내용이든 뭐 형식이든 관계없습니다만 아무튼 여야가 좀 잘 타협을 해서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대선하면 온갖 직역, 직군 뭐 이런 데를 그 방문을 하게 되죠. 네, 네. 거기에서 다 좀 이렇게 그 유리하게 해석되게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수건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자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못할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집에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팩트 체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려서 얘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태도의 문제예요.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뭐 약속을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그 사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 뭐 당신들 수건이 이런 거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안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미안하다. 근데 그건 좀 과하고 뭐 다른 방안으로 뭐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뭘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간호사들이 과한 주장이나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직군별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간호사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치를 좀 복원해야 되는 과제, 이건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간호협회를 대선 때 찾아가서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인지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각자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면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까지 줄줄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그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입법 무한 루프가 계속되면 이런 것들은 또 정치권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번에는 성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좀 걱정스럽죠. 이제 정치 부재가 빚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고 민주당이 판단할 때 이런 건 국민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자꾸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면 반대로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거니 이거는 좀 해주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 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하니 그럼 이렇게 절충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데 그런 합의하는 마당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역시 아까 간호법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 부재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지. 앞으로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텐데 매우 좀 걱정스럽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제 그 김군식 교수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1년째 국회가 이제 뭐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던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법안들 뭐 이렇게 돼서 절충해서 왜 못 만듭니까? 꼭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만 만나야 되는 건가요? 전 그런 점에서 이의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저런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저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올라가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고 밀어붙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거 따지면 한 800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학을 안 간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성 법안이다.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지금 양산하고 있잖아요.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협의가 저당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거고 협의할 책임, 의무 이런 건 저는 야당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저쪽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야당도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꾸 유도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도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층 전체를 생각하는 그 정책이라면 대학에 진학한 그 학생들한테 주는 혜택 이외에 대학 진학을 못한 나머지 청년층에도 뭔가 그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같이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간 학생들한테만 유리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법안 자체는 법안으로서 좀 그 보편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률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건 국민들한테 그 인기를 얻고 내년 총선에서 좀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나쁜 법안이다. 또 야당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그런 거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나쁜 포퓰리즘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시각인 거죠.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좀 짧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약 11개월 정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계속되는 출마설, 과연 뭐 이 두 분이 내년에 출마를 할지, 뭐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도 꽤 부정적이에요. 또 한동훈 장관 출마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똑똑하긴 한데 원래 보수 정치 지도자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 둘 다 안 나올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조금 다른 데 쓰겠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김남국의 바다, 남국의 바다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판에 여기서 조국의 강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거는 민주당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5.18 기념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너무 정치적인 유불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5.18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고 그걸 신군부에서 유혈 진압을 한 사건인데요. 결국 5.18 정신은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결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5.18 정신은 정치의 회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윤리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리위에 일단 안건이 넘어가면 거기 하몽차사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정치 공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윤리위를 정치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가능성,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징계 수위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굵직한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